4차 산업혁명의 시대, 세계 경제와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신개념 토크쇼 경제 브런치. 뇌색과 허당을 넘나드는 반전 매력 공대 여신 최정문과 스마트한 남자 KDI 김동영 연구원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먹거리를 쉽고 맛있게 조리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꼭 쓸모있는 경제 지식들을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 브런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최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MC로 승격된 KDI 뇌생남 김동영입니다. 승격되고 나서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엄청나게 밝죠? 네, 엄청난 메이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얼굴에 그대로 씌워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경제 브런치의 주제가 이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는데 오늘 주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제가 2년 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오늘 주제는 재활용 기술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회용품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재활용 기술이 오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컵 안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 컵 안에 우리가 오늘 알아볼 기술이 숨어 있는 거죠. 역시 예리하시네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빨리 열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저희만으로는 네.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빨리 모셔보는 게 어떨까요? 빨리 모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의 박선주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전문가분으로 여자분이 나와주셔서 왠지 모르게 더 반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인 박선주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분야의 기초 원천 기술부터 질병, 환경 분야에 있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위해요소 감지 BNT 연구단은 바이오와 나노 기술을 융합하여 위해한 물질들을 감지, 선별, 그리고 분석하는 부서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바이오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이오 기술. DNA 지문이나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거미 인간이 된 마블의 오랑영화 스파이더맨, 그리고 공룡의 피를 빤 모기의 화석을 이용해 공룡 복제에 성공한 주라기 공원처럼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약자인 바이오 기술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 유래 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바이오 기술은 무병장수와 식량 문제의 해결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고부가 가치의 신기술, 바이오 기술.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바이오 기술을 오늘도 재미있게 요리해볼까요? 연구원님, 저는 바이오 기술하면 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 있거든요. 복제왕 돌리라고. 그것부터 생각나요. 둘리요? 둘리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거 둘리 말고 돌리요, 돌리. 아기 공룡 말고. 네, 돌리는 최초의 복제왕이었죠.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액을 주입해서 인공세포를 만든 다음에 대리모에게 이식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복제왕이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는 고기가 3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선한 고기, 그리고 조금 부패되기 시작한 고기, 그리고 누가 봐도 부패됐다 한 고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분께서 이제 어떤 고기가 부패되었는지 이제 냄새를 맡아보시고 이제 한번 선별해 보시겠어요? 그걸 냄새로 원래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한 거를? 현재는 식품이 이제 부패했다 하는 척도를 인간의 코, 그리고 맛보고, 그리고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색깔 변화, 이렇게 보통 판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고 이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전자코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코를 실험해보기 전에 저희가 네. 먼저 한번 네. 맞춰보는 거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도와드려야 되니까 접시는 코앞에 갖다 드릴게요. 아, 그렇게 가까이? 네. 아,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부패한 고기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네. 적극적으로 바뀌신 것 한번 같아요. 잘 맞춰보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인간 대표로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눈을 감고 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할까요? 아, 순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원님 정해주세요. 아, 저는 알겠습니다. 눈을 감고서 냄새에 네. 집중하겠습니다. 자, 냄새가 어떠신가요? 일단 하나는 그나마 조금 냄새가 났는데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조금 상했고, 아 근데 세 단계잖아요 고기가,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한 아니, 가지는 잠깐, 저도 아니, 한 가지는 아니, 저도 근데 힘들던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똑같던데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고기들을 맡으셨는지 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1번, 2번, 3번 순이었어요. 네. 자, 첫 번째 고기를 보시면 제가 별로 냄새가 안 난다고 했던 고기. 많이 못 맡으셨죠? 네. 자, 이거 거의 양념이에요. 거의. 그럼 이게 양념고기인 거예요? 상한 고기인 거예요? 이게 이게 부패를 해서 이제 색깔이 변한 고기입니다. 아, 양념 색깔이 아니라 고기 색깔이 네. 저렇다고요?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저걸 보고 냄새가 안 난다고 했다고요? 빨리 덮고. 아주 코가 있으면 마나한 건가요, 저는? 박사님께서 전자혀를 빨리 개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두 번째. 번째는 이거 제가 약간 시큼하다 네. 그랬는데 이건 지금 고기 상태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렇게 부패하기 직전에 있는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단계의 고기. 네. 아, 그래도 제가 이건 조금 예리하게 부패했다 맞췄네요. 지금 여기서도 시큼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많이 이것도 그리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예상대로 아, 이건 별로 냄새가 나지 네. 않았던 싱싱한 싱싱한 고기. 고기입니다. 뭐 바로 드셔도 될 정도로 싱싱한 고기입니다. 소고기인가요?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럼 그냥 육회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중하시고요. 아니에요. 아, 근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전 어떻게 저렇게 썩은 고기를 보고. 이래서 전자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맞습니다. 저는 이걸 구분하지 못했지만 전자코는 100% 다 구분을 해내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나노 전자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각을 모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면요. 네. 시각을 이제 모방한 기술은 이제 사진기를 들 수 있고, 이제 청각을 모방한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녹음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촉각을 대변하는 기술로는 저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이제 터치 스크린 기술을 이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후각 제형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제품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온 기술은 바이오와 나노의 두 가지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보온 기술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보온 기술의 핵심은 여러 가지 물질이 있었을 때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표적 물질만을, 표적 향기만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매우 낮은 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싱싱한 것과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상한 그 정도까지도 구분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번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험해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전자코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돼지코처럼 그런 코 모양일 줄 알았는데 약간 작은 상자 안에 뭐 회로가 들어있네요. 네, 저는 제 코보다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이렇게 세우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정문 씨가 제대로 맞췄는지 다시 한번 기계는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 이미 뭐 기계한테 진 것 같지만 기계가 또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죠. 한번 다 고기를 넣어주세요, 연구원님이. 우선 신선한 고기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제가 그래서 젓가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먼저 상하지 않은 네, 싱싱한 고기. 고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선한 고기를 넣었는데 이게 신선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요. 신선한 고기를 이제 넣었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패한 고기를 넣었을 때는 아마 전류 변화로 인해서 신호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결과에서는 아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코가 집중할 수 있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콘대 소리에도 민감한가요? 자, 가장 부패한 고기를 넣었는데 결과는 확실히 지금 두 번째 살짝 상한 것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프가. 맞네요. 이게 확실히 전자코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더 많이 상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식이 부패했을 때 나오는 가스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그널도 더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전자코라고 해서 우습게 봤더니 굉장히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냥 제 코 대신 저걸 달고 다니는 게 냄새를 더 예민하게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냄새 물질을 이제 맡다 보면은 이제 코가 아무래도 민감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전자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기술 이전 진행이 중에 있어서 기술 유출 때문에 조금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아직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은 기술인데 저희가 몰라보고 너무 자세히 찍으려고 했나 보네요. 대단한 거였네요. 저 같은 문과생이들은 그냥 네모난 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코라는 것도 놀랐고 이 안에 기술이 다 집적되어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바이오 기술의 발전을 알고 나니까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바이오 기술이 뭔지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기술은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린세스 크릭에 의해서 DNA가 발견이 되면서 60년간 꾸준히 기술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16번 정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 진보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정의를 하자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제품, 프로세스 등에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라든지 아니면 생물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를 바이오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그런 특성을 접목시키면 다 바이오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바이오 기술이 아주 거창한 기술에만 활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간장과 같은 이러한 발효도 아주 실생활과 밀접한 바이오 기술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 같은 것도 바이오 기술인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정문 씨가 좋아하는 맥주도 바이오 기술의 일부입니다. 그럼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식생활하고도 밀접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면 원천 기술만 이제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IT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와 이제 융합 연구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너지 고갈이라든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랑 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아져서 지금 다시 그 중요성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바이오 산업이 어느 정도 분야까지 응용이 되고 있을까요?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총 4가지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레드 바이오 산업, 그리고 그린 바이오 산업,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 산업, 그 마지막으로 융합 바이오 산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먹는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레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저희 GMO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네. 계란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요. 화이트 산업 같은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함으로써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제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도 굉장히 융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바이오가 언급되는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최근에 재밌는 상품 중에 마이버디라는 이 잠수복이 나왔습니다. 네. 마이버디라는 잠수복이 나온 이유는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보다 보면 내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바다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이 같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순간을 지나버리면 내가 이상하다라는 수신호를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바이오 기술과 IoT가 접목된 IOB라는 기술을 생체에 심어 놓거나 생체에 부착을 해 놓으면 나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원격으로 관리가 되어서 조난 신호라든지 생체의 정보를 원격으로 전달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퀴즈 시간에 봤던 3D 바이오 프린팅도 융합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IOB 3D 프린팅 같은 경우가 바이오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또 풍부한 먹거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바이오 기술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셀트리온 경우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뮬러를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램시마의 경우 2016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3회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위탁 의학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바이오에 대한 그런 연구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에 우리나라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당 효과를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 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전 국민의 사회 보장을 책임지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시밀러 약을 이용하면 사회 보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도 좋고 정부에게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유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언급해 주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이미 오리지널 약을 유럽 시장에서 앞선 그런 기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 시밀러 약이 오리지널을 앞선 거예요? 네. 굉장한 성과네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그 미래가 상당히 밝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또 요즘 연구를 하고 계시는 다른 주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자코 말고. 네, 맞습니다. 최근 밖에 나가면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네. 이를 저감하고자 이제 필터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섬유 자체가 마이크로 사이즈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나노 사이즈의 필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대폭 낮출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매우 얇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필터를 사용한 미세먼지도 훨씬 더 잘 거르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체험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박사님이. 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볼까요? 네. 박사님, 지금 앞에 있는 이게 직접 개발하신 필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필터인데요. 네. 이것이 지금 현재 상용화돼서
팔고 있는 이제 필터고 요게 저희가 만든 필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두께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저희가 만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비쳤을 때 손이 뒤에 있는 손이 비칠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하지만 성능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월등히 되게 좋은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만든 필터를 끼워놨는데요. 한번 이 챔버 내에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제거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챔버 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아까 빨간색 표시된 만큼 되게 높은데요. 네. 이제 점점점 떨어져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건데요. 네, 지금 필터가 되면서 지금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굉장히 즉각적이네요. 30까지 네. 절반이나. 그럼 뭐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네요, 정말. 네, 지금은 얼마큼 떨어졌나요?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떨어져야 깨끗한 공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깨끗한 공기라고 하면 10 이하로 떨어져야지 깨끗한 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벌써 7 정도로 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럼 벌써 이 유리 상자 안에 있는 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다 정화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오. 뭐 알프스네요, 이 안은. 이거 너무 빨리 정화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혹시 바이오 기술이 더 발전하면 신체랑 연관시킬 수는 없을까요? 네, 코에 끼고 다니시게? 네, 아니, 뭐- 그냥 이걸로 마스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뭐 제 생각에는 뭐 더 이상 코털을 믿지 마라. 우리 필터로 다 해결해 주마. 이런 걸 필터보다 만들면 더 좋은 필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필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체에 적합한 필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바이오라고 하면 그 호박 안에 있는 모기에서 피를 추출해서 마치 공룡을 맞아요. 쥐라기 네, 공원. 공룡을 다시 되살려야 될 것 같은 상상을 하곤 했는데 아주 실생활에 밀접한 바이오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킹스맨이나 아바타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피부를 뭐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수술해서 절개를 했는데 빛을 이렇게 쭉 쐬가지고 이제 상처가 아무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기술이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례로 할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방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총 3가지 부분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드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질병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와 백신이 더 많이 발견이 되면서 질병을 더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새는 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화 방지로 인해서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이용을 해서 식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배불리 먹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는 식량이 아주 많이 부족하여 이제 죽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미세먼지 필터라든지 이러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소재 그리고 기술 개발이 되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서 좀 미래에 유망해질 것 같은 직업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에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업군들이 발달을 할 텐데 이 직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바이오 관련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바이오의 융합 기술이라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지식과 이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무언가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직업들이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실제 이 제약산업에서는 일자리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분야의 바이오 제약 분야의 무역 수지가 해마다 21%씩 성장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증가는 앞으로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점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해결을 예를 들자면, 이로써 이제 난치병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겠지만,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잘못 활용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들도 발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에서도 이러한 부작용 같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스웨덴에는 이 RFID라는 칩 아시나요? 네네. 이 칩을 몸에 박은 사람이 무려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박은 건가요, 그거를? 네, 이 좁쌀만한 RFID 칩을 검지와 엄지 사이에 심어 놓고요. 카페에 가서 혹은 회사에서 출결을 하면서 손가락을 찍는 겁니다. 회사에 왔다 혹은 결제를 하고요. 스웨덴의 그 국영 기차 기업이죠. SJ 레일은 아예 요 좁쌀만한 크기의 회원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아, 교통카드 대신에 이제 이 손을 찍고 이렇게 타는 거네요. 그렇죠. 좁쌀만한 손가락을 삑 대면은 결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RFID 칩이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이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종의 바이오 융합 기술로 볼 수 있는 이러한 RFID 칩이 해킹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이 나의 신상 정보나 나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편익보다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바이오 기술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칩을 심는다 하면은 뭐 동물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강아지도 칩을 심고 그렇죠. 이랬는데 이게 인간까지 확장이 되면서 또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부분,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대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가 조금 더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사례를 보자면 이제 이러한 칩들을 불법적으로 이제 인체에 삽입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에 GDPR이라는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법제에서 굉장히 강한 그 개인정보 처벌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런 바이오 개인정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혹자가 내 칩에서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내가 얻은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는데 그게 작은 기업이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대기업들 경우에는 계열사 매출의 4%가 아니라 그룹 전체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애초에 차단하는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인센티브 체계를 편익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게 설계함으로써 이런 개인정보 문제를 유럽 국가들은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이 더 성장해 나가려면은 각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 개발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받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한 이력이 있으면 다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융합 기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기술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산업계 입장을 들어보면 뽑을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융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 융합적인 교육이 되지 못해서 어느 하나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게 상업이나 수익성 창출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인재들이 아직 그런 능력들을 갖추지 못해서 융합적인 교육과 함께 물론 R&D도 중요하고 융합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산학연의 제도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같이 나아가야지 이 바이오 기술 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박사님 덕분에 정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미래 경제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전자코도 체험을 해보고 또 미세먼지 포집 기술도 체험을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직접 기술을 눈으로 보니까 더 미래가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책으로만 보고 신문 기사로만 보던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으니까 피 한 방울로도 우리의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고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든든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경제 브런치에서 또 빠지면 아쉬운 게 하나 있죠? 네, 바로 저의 경제쌀을 찌운 후식이죠. 네, 맞습니다. 경제 브런치 후식. 네, 함께 보시죠. 인류의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시켜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기술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바이오 기술을 크게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융합 바이오로 나누어 육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바이오 산업 관련 일자리를 3년 전보다 77% 많은 46,000개로 늘리기로 하여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세계는 향후 20년 유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기술이 혁명의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OECD 역시 기술 융합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이오 경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바이오 기술의 연구 개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바이오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 메뉴 조율법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영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전자코라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그렇게 얇은 필터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러 가야죠, 메뉴 개발을. 그럼요. 다음 메뉴도 꼭 기대해 주세요. 전국민 경제기술 뇌세김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브런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메뉴로 다시 찾아올게요. 맛있는 경제브런치.